수도권 브리핑입니다. 경기도는 오는 28일 0시부터 다음 달 1일 자정까지 도관리 민자도로를 무료 통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는 3곳으로 서수원에서 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인데요.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 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됩니다. 서울시가 공동 돌봄 방식의 서울형 모아 어린이집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형 모아 어린이집은 가까이에 있는 3개에서 5개의 어린이집이 원화 모집, 보육 프로그램, 현장 학습 등을 하나의 어린이집처럼 공동으로 하는 보육 모델인데요. 서울시는 현재 242개 어린이집이 참여하고 있는 모아 어린이집을 내년에는 400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개별 어린이집에서는 어려웠던 창의적인 보육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차량과 교구 등 자원을 공동체 내 어린이집이 함께 이용해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7월 기준 모아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은 78.5%로 어린이집 전체 정원 충족률보다 높았습니다. 서울시가 공동주택의 오래된 난방 설비 교체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앙 난방을 사용하는 임대 공동주택의 경우 배기가스의 폐열을 재활용하는 폐열 회수기를 설치하면 설치비의 최대 90%를 지원받게 되는데요. 또 지역 난방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은 온수에 남아있는 열을 다시 사용하는 예열 교환기를 설치하거나 보온재를 보강할 경우 최대 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공동주택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오는 12월 5일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제주 서귀포시 한 감귤하우스의 모습입니다. 한가득 쌓인 감귤 상자들 옆에 웬 스프레이통이 무더기로 쌓여 있는데요. 박스 안에 들어있는 화학약품은 에틸렌가스입니다. 덜 익은 감귤을 컨테이너에 담아 비닐로 덮고 그 안에 에틸렌가스를 주입하면 며칠 뒤 샛노랗게 변하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덜 익은 귤 껍질을 인위적으로 노랗게 변화시키기 위해 가스를 뿌려 판매한 겁니다. 해당 농가에서 적발된 양만 무려 17여 톤. 다행히 착색된 귤은 인체에 직접적인 해는 끼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비싼 돈을 내고 싱싱하지 않은 귤을 사 먹게 한 농가에 제주도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명절 전 제주 감귤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착색된 감귤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감귤의 꼭지 부분을 잘 봐야 한다고 합니다. 귤 색깔은 샛노란데 꼭지가 검게 말라 있다면 착색된 감귤일 가능성이 큰 셈입니다. 추석을 앞둔 지금 제수용 과일인 사과와 배물가가 급등하면서 감귤 판매량이 늘고 있는데요. 감귤 구매하실 때 이런 부분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인천시가 자치구에 주는 조정교부금이 확대되지 않은 채 자치구를 늘릴 경우 기존 자치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2일 행정안전부와 인천시 공동주최로 열린 미래지향적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토론회에서 인천의 행정구역이 늘어나게 되면 1개 자치구에서 2개 자치구로 변한 자치구는 고정비용이 2번 산입돼 그 외 자치구의 조정교부금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를 보전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자치구 조정교부금이란 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줄여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경비로 광역시가 비율을 정해 자치구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20%로 행정안전부 권고율인 22.9%보다 낮습니다. 이에 최 선임연구원은 인천시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보다 2에서 3%포인트가량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브리핑이었습니다.